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각각 26명과 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방역당국은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하며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아람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선별검사소. 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추석 이후 검사소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1시간은 기다려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휴 이후 확진자도 증가세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광주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37명으로 연휴 직전 24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달 누적 확진자도 벌써 800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TCS 국제학교발 집단 감염 여파로 월간 최다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1월 700명대 확진 기록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개천절과 한글날 황금 연휴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1, 2주 더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휴 기간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방문하시거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신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 가족과 친인척 간 감염으로 인한 확산세가 뚜렷합니다. 지난 18일 이후 발생한 확진자의 80% 이상이 타 지역 연간 확진 사례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 10곳의 운영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전북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호남 경선에서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전북 지역 경선에서 54.55%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고 이낙연 후보는 38.48%를 기록해 2위를, 추미애 후보는 5.21%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광주 전남북 경선에서 득표율 49.7%를 기록해 43.99%를 득표한 이낙연 후보를 누르고 호남 경선의 승자가 됐습니다. 전국 누적 득표율에서 이재명 후보는 53.01%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는 34.48%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창업인데요. 일부 특성화고들이 창업 동아리를 활성화하면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청주방송총국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농구의 한 버섯 재배실. 학생들이 버섯 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버섯은 분말 형태로 소금과 섞여 요리 재료로 판매됩니다. 또 칡찌꺼기를 버섯과 같은 용기에 넣어 칡과 버섯이 함께 자라게 하는 제품도 개발했습니다. 자원 활용 차원에서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진행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냈던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자유롭다는 점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성화고 현장 실습실. 이곳 학생들은 뽕잎가루와 단호박 가루 등을 섞어 반려견을 위한 건강 간식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시중에 판매되는 반려견 간식은 건강보다는 맛 그런 게 더 우선이잖아요. 저는 누에 가루와 뽕잎 가루 그리고 여러 야채 가루들이 섞여져 있는 그런 차별화된 아이템을 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창업 아이템은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창업대에서 잇따라 입상하는 등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가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도 되게 많고. 취업난 타개를 위해 창업에 대한 특성화고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이 한양을 벗어났을 때 임시로 머물던 별궁을 행궁이라고 하는데요. 충남 천안과 아산시에서는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이 행궁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전방송총국 서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 삼거리공원 연못가에 있는 작은 누각. 임진왜란 후인 1901년 지어진 조선시대 별궁 화축관의 정문입니다. 방이 30칸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였으나 일제강점기 때 경사소로 사용되다 대부분 철거되고 누각만 현재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온천도시 아산에도 임금이 휴양이나 지병 치료를 위해 세종 때 세운 온양행궁이 있었습니다. 방이 25칸에 달했고 현종 임금 때까지 사용됐으나 1900년대 초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들이 온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철거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이들 행궁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아산의 온양행궁은 세부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천안 화축관도 재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안은 행궁 복원을 통해 역사성을 확립하고 천안을 상징하는 올드타운을 만들어 관광 명소로 만들자는 목적이 강합니다. 수많은 그 관광객들을 이제 유치합니다. 한 예로서 그 보스턴의 그 올드타운은 연간 2,500만 명이 이제 그 보스턴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아산은 온천 역사가 무려 2000년에 달하지만 이렇다 할 상징물 하나 없다는 각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산이라는 어떤 브랜드로 이제 온천 도시를 많이 표방을 하는데 온양행궁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에서 매우 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행궁 복원 사업은 토지 매입과 건축에 많은 예산이 들고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도시개발 사업과 병행하기 어렵다 보니 막상 착수를 해도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광주 전남 주요 공항의 항행 안전시설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우섭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와 무안 여수공항의 일부 항행 안전시설이 교체 기준보다 1년에서 3년을 초과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행 안전시설은 거리 측정과 방향 표시 등 항공기 항행에 이용되는 보조시설로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교체와 개량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소 등을 중심으로 특별 위생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광주시는 교육청과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13일까지 유치원과 학교 급식소 등 234곳을 대상으로 급식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반은 식자재 공급과 조리, 배식까지 단계별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자재는 수거해서 관련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스쿨존의 속도 위반 적발 건수는 2만 8천여 건으로 4년 전보다 7배가량 늘었습니다. 전남도 같은 기간 위반 건수가 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속도 위반 단속시설이 확대 설치되는 등 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시가 청년들의 빚을 줄이기 위한 금융복지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광주시는 만 19살부터 39살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체된 빚을 갚도록 하는 청년 드림은행 사업의 대상자 40명을 모집해 한 명당 80만 원을 분할해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드림은행은 소득이 줄어서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채무 상담과 맞춤형 해결책을 주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광주에서 15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불법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국립공원 사무소는 다음 달 3일까지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7일까지 흡연과 샛길 출입, 취사, 야간 산행, 불법 주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에도 특별 단속팀을 운영해서 불시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매입 임대 사업을 위해 기존 주택 매도 신청을 받습니다. 매입 대상 주택은 지난 2011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을 받은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신청 기한은 다음 달 29일까지입니다. 접수된 주택은 현장 실태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매매 계약 절차가 진행됩니다. 매입 임대 사업은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 수리해서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보급 정책입니다. 본격적인 홍어잡이철을 맞아 소비가 늘면서 신안 흑산도의 홍어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안수협은 이달 들어 암컷 8kg 기준 홍어 한 마리의 가격이 26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까지 허용된 홍어의 어획량은 583톤으로 지난해 250톤이 늘었습니다. 목포를 대표하는 가을 축제가 다음 달에 온라인 비대면 행사를 중심으로 잇따라 막을 올립니다. 문학을 주제로 한 목포 문학박람회가 다음 달 7일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문화재 야행과 목포 항구축제 등이 목포항과 평화광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목포시는 공연과 전시 등 축제의 주요 행사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중계할 예정입니다. 광주 시립수목원 조성공사가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시립수목원의 신축공사 공정률이 50%로 기초 작업을 마치고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립수목원은 광주 남구 양과동 일원 24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며 전시, 온시를 비롯해 테마 정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광주 남구 문화정보도서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내일 재개관합니다. 도서관에는 어린이 독서공간과 공동 육아 나눔터, 종합자료실 등이 신설됐습니다. 남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말부터 약 9개월 동안 24억 원을 들여 개보수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가을철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담양 금성산성과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을 선정했습니다. 담양 금성산성은 호남의 3대 산성 가운데 하나로 험준한 지형 위에 7km 성벽이 축조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은 담양 소세원과 함께 호남 3대 정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금성산성과 별서정원을 포함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국내 25곳의 안심관광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초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아침 기온이 대부분 20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아침도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만 낮 동안에는 여전히 27도 안팎으로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청명한 가을 하늘 대신 종일 흐리겠고요. 서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기온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장성 18도, 담양 17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광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5도, 순천과 구례 27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6도, 영암과 강진 27도, 완도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5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